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백세 특강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친구하고의 관계, 다시 말해서 진정한 친구의 향은 말리를 간다. 바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철환의 연탄길이라는 책의 이야기 하나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예식장 로비에 서서 형주를 찾았지만 끝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 이마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성민이 아빠가 이 편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철환아, 나 형주. 아내 눈동자에 내 모습도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커 사과 장수이기에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성민이가 오늘 밤 굶어야 한다. 어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번 돈이 13,000원이다.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날 흙속을 뚫고 나오는 푸른 새싹을 바라보며 너와 희망을 노래했던 어린 시절이 내겐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형주가 거리에서 한겨울 추위와 바꾼 돈.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무엇으로 하려고? 시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어떻습니까? 이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화향 백리, 주향 천리, 인향 만리.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를 풀어보자면 꽃내음은 백리를 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술 향기는 천리를 간다. 진정한 친구의 향은 만리를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이제는 재테크가 아니라 우테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랬는데 이미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60세 이 해가변이 그렇게 컸던 거는 그것이 생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그 완주를 했을까 이렇게 해서 그 60을 완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완주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55세 60세 은퇴를 하고 적어도 30세 한 세대를 더 살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이것이 오늘날 장청년 시니어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재테크라든지 시테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시니어가 된 우리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있다면 다른 테크가 아니라 벗우자를 써서 우테크, 친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고 나는 어떤 친구와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내야 할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라 여겨봅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다른 것보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고향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 친구도 있고 군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흩어지기도 하고 먼저 세상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새싹이 돋듯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전 친구하고 관계를 또 디벨롭 한다고 그러죠. 잘 발전시켜야 할 그런 역할도 과제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인터넷에도 떠돌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다 이런 걸 실어 보내기도 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우테크 10분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을 10개라고도 하겠는데 1, 2, 3, 4, 5, 6 이것을 그 말을 이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일일이 따지지 마라. 참 중요한 얘기죠.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2 하면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화제 가운데 진짜 화제는 설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일으키는 이제 화제. 그래서 진짜 화제가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불이 붙게 되면 관계 다 어그러질 때가 있죠. 그 뒷담화 까지 마라, 뒷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는 이 말 저 말 옮기지 마라 이런 거죠. 세 번째는 3355 모여서 살아라. 이게 이제 진정한 우리 생애의 그 사는 재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을 놓고 사람들이 3평에 한 평만 있어도 부자다 그러는데 점점 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하는 생애 마지막 일이 뭔가 하니 채밥 가꾸면서 친구들하고 3355 모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여행 다니고 이게 최고의 낙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3355 모여 살아봐라. 네 번째는 사생 결단하지 마라. 이제 이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이랬는데 죽을 똥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살 똥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생 결단하듯이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다섯 번째가 뭔가니? 오, 예스 하고 받아들여라. 우리가 뭘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 거 말고 웬만하면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 말이 있듯이 그죠? 예스. 그냥 모든 일에 긍정하고 살아봐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여섯 번째는 육체 접촉을 자주 해라. 이게 다른 말이 아니죠. 스킨십을 강화해라. 이 피부 접촉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감염 위험이 있다 보니까 얼굴 다 덮어쓰고 결국은 방호복을 입고 그 손을 잡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부 접촉을 더 자주 해라. 어깨를 토닥이고 손을 꼭 잡아주고 눈빛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광범위한 스킨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 이러면 7알만 이루면서 만족해라. 우리가 만족이 끝없다 보니까 이게 과욕이 되고 이 욕심이 우리를 결국 쓰러지게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도 이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완벽하게 해낸다고. 저는 요즘 그래서 유대인들의 얘기를 종종 해보는데 유대인들은 벽돌을 이렇게 쌓을 때요. 기어이 그 장인들이랄지라도 벽돌 하나를 이렇게 삐딱하게 살짝 비틀어 놓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니 신의 완벽성에 도전하는 나의 교만을 고발하기 위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팔하면 팔팔하게 움직여라. 그렇죠? 움직여라. 절대 멈추지 마라. 움직여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래서 누죽걸산 이런 얘기를 있지 않습니까? 더 자주 걸어라.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하고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아라.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 구간 변명 늘어놓지 말아라. 친구 간에 그렇잖아요. 자꾸 변명하다 보면 그 변명이 또 이제 화근이 될 수도 있고. 열 번째는 10% 베풀면 살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우테크 친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술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제가 일관성이 있다기 때문에 것은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그러나 젊게 산다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우테크 하는 것은 친구 사귀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단 말이죠. 테크놀로지. 그렇죠? 테크놀로지. 우테크의 몇 가지 기술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행동해라. 내가 먼저 행동해라.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며 이제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존경과 사랑을 얘기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제가 계속 읽어보라고 권하거든요. 참가자들한테. 그러면 누가 먼저라고요? 그러면 다 서로 아니 누가요? 서로
누가요? 서로. 그러다가 한 사람이 눈치를 채고 내가 이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소개한 일이 있었는데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이랬는데 내가 먼저 행동하면 상대방이 따라하는 건데 우테크도 재테크처럼 노력을 들인 만큼 그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그 테크라고 얘기했다면 재테크처럼 내가 투자가 중요해진다. 투자하지 않고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공짜 심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통이 없으면 무관심이라는 곰팡이가 피어나는 것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이별이라는 곰팡이가 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전화 걸어서 친구야 한번 만나자. 또 내가 먼저 밥을 사기 위해서 좀 지갑을 열어봐라. 제가 좀 제 스토리 하나 나누자면요.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꼭 만나면 이래요.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저한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언제 꼭 식사 한번 해요. 근데 꼭 또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목사님 언제 꼭 식사 한번 해요. 이러거든요. 아니 그러면 꼭 그런 마음이라면 목사님 언제 시간이 있으세요? 좀 몇 개만 시간 주세요. 지금요, 꼭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언제 꼭 식사 한번 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 씨. 언제 씨. 아니 언제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왜 못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모임에 갔다가 명함을 받게 되면 저의 우테크의 한 방법인데 그 사람보다 제가 먼저 이메일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오늘 저녁 연회에서 이런 것이 제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행복한 동행을 기대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배우고 싶습니다. 또 한 번 만날 기회를 꼭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행복했던 어젯밤 송기론 드림.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그러면 그분한테 편지가 오지요. 반드시 답신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고받다가 진짜 또 하나의 전문 분야에 저는 소중한 인재 하나를 얻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내가 먼저 이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봉사하는 일에 먼저 뛰어들어라. 이제 봉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시니어가 된다는 것은 뭘까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부름을 시켰던 자리에서 심부름하는 자리로 내가 기여를 변속하는 것이다. 당연히 나이 45, 55, 60 될 정도면요. 그 자기의 분야에서 고수된 거예요. 사실 60 되면 고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시켰다고요. 근데 이제는 시니어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내가 그 고수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심부름하는 자리로 내려서게 되면 바로 그것이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우테크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를 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아니 거기 땅에서 보던 그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전혀 몇 배, 몇 천 배 뛰어난 레스토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웃거리는데 어서 오라고 막 환대를 해서 들어섰더니요. 거기 카운터에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냐고. 아니 내가 교회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제대로 이게 봉사도 못하고 폰만 잡다가 결국 보충 교육 받고 있는 거라고. 그 평신도가 생각할 때 그러냐고. 교회 직책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들어서는데 그러면 장로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주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왜 주방에 가 계시냐고 했더니 그 장로님도 봉사가 부족해서 지금 보충 교육 받고 있고 거기 이제 봉사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배달 나가셨다고. 아니 목사님은 저 VIP석에서 식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배달 나갔다고. 얼마나 재미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게 있다면 아낌없이 주저없이 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친구를 얻는 길인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시중 들고 내가 먼저 뒤치다거리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때까지 기다렸다가 뒷정리하고 가고 이럴 수 있다면, 아니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먼저 나와서 자리 정돈해보고, 그게 사람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써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는 제 아들에게 자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좋아하는 건요, 자기가 아버지를 도울 게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가서 나 이거 좀 너무 서툰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요, 누구라도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꼰대질을 한다는 것은 자꾸 간섭을 하니까 싫다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도와달라 하면 그들도 우리에게는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친구는 대개 내 나이 또래를 친구로 삼았다 한다면, 지금부터 친구는 이제는 내가 젊어지기 위해서라도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도 그냥 친구라고 다가서는 이 자세가 필요하지, 내가 왕년에 뭘 했는데 그 순간 꼰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점에서 이 우테크의 방법을 좀 뒤집어 엎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 유지하라고 하는 거니, 매력을 유지해라. 그 매력이 아우라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매력 중에 매력은 미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매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부시 가문의 그 이야기로 제 마음속에 새겨 사는데, 부시의 어머니 바바라 여사는 부시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허풍 떨지 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해라.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정말 하찮은 얘기 같은데 이걸 얼마나 되풀이 했더니, 허풍 떨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친절해야 되겠다. 이 세 마디가 대통령 학을 공부한 것보다 더 그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되고, 여기에서 부시 가문의 3F 중에 프렌드, 친구를 얻는 길이 됐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유권자가 되고 지지자가 돼서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 이런 점에서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큰 재산은 사람 재산인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제발 어디 가서 허풍 좀 그만 떨고 좀 친절하고, 우리가 좀 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좀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작은 자세만 가지고도 우리는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테크의 1순위 대상이 있다면, 내가 저분은 꼭 좀 만나야 되겠다, 친구 삼고 싶겠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일까요? 사실 우테크의 1순위는 뭐니 해도 바로 평생의 반려자, 그러니까 영혼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다가 제 아내 이름 대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soulmate, 영혼의 친구. 어디 가서 소개할 때도 제 집사람입니다. 이 말 안 쓴 지 저는 오래됐고,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늘 일러드렸죠. 딱 하나, 제 영혼의 친구입니다. soulmate입니다. 룸메이트도 아닌 soulmate입니다. 좀 아내를 이렇게 치켜 세워줄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이 아내 또는 남편에게 그냥 이러쿵저러쿵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 됐다면,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뭐를 이제 배워야 되고 내가 그를 알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놓치고 살았죠. 그래서 배우자가 뭐냐? 저는 배우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배우자. 다시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달라집니다. 세계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줄 사람, 바로 그것이 배우자라는 걸 아시고, 저는 부부가 친구가 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재테크에 성공한 것처럼 우테크에 성공한 것이라 여깁니다.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고, 이제는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공동 취미의 개발이라든지, 두 사람이 함께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든지, 한 기관에 같이 봉사를 한다든지, 늘 부부가 더 많이 있고 또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서로를 아는 기술을 익혀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시 하나를 제 친구가 보내준 건데 소개해 봅니다. 외롭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길 쓸쓸하지 말라고 친구를 맺어주셨습니다. 인생살이 춥지 말라고 가족이란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인연,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재테크에 또는 우테크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결론 같은 메시지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요.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세상 떠났을 때 추도사를 해줄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 아들 보가 죽었을 때 뜻밖에도 그 추도사를 했던 이는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장례식 추도사는 바로 그들의 우정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놀랍게 보여주는데요. 버락 오바마의 추도사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보가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져야 할 짐을 상상할 뿐입니다. 당신이 보를 위해 있었던 것처럼 나와 미셸도 당신을 위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든의 명예 가족이 되었고 바이든 가족의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항상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이 바이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버락 오바마의 뒤를 이어서 바이든까지도 그 우정이 기초가 돼서 사실상 또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돌봐주게 되죠. 이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은 바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그런 친구가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가 세상 떠났을 때 그 누군가가 써서 읽게 될 추도사를 한번 내가 가상해서 기록해 보는 것도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느 친구의 추도사를 내가 읽고 있을 것인가, 또 나의 식장에서 어떤 친구가 나의 추도사를 읽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나의 장청년, 시니어의 삶을 살아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세 특강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이 시간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